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클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에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 선정의 요건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우스홀드의 잡 로케이션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은 출퇴근 거리가 1시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원격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점점 정상 근무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바인 학군이 좋지만 LA 코리아타운에서 출퇴근하시려면 쉽지 않을 테잖아요. 그리고 뉴포트 비치에 살면서 글렌데일이나 파사데나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1시간 정도 이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가족의 어떤 구성원인데요. 가족 구성원의 혜택을 위해서 바로 그 자녀 학군을 고려하실 텐데요. 아무리 학군이 좋은 것이라도 또 직장하고 거리가 멀다면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핵가족이 되어서 같은 동네에 사는 경우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자녀 결혼시키고 나서도 또는 형제 자매라든지 같은 동네에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요. 지역 선정은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를 분석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설정이 되었다면 부동산에서 늘 외치고 또 외치는 로케이션,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로케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좋은 로케이션이라고 할까요? 현재 그 땅에 있는 집은 개조라든지 리모델링 또는 철거 콘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소유한 토지의 위치입니다.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도시가 좋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학군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또 이웃의 접근성이나 외관 및 편의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번잡한 도로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매매 시에 바이어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덧붙이자면 콜대사 가는 데는 좋은 거고요.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잘 팔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요즘은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을 찾을 때 고려할 요소라고 하면은 조금 바뀐 건데요. 좋은 위치와 나쁜 위치를 선택할 때 종종 간과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트렌드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 측면에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 요즘 주택 구매자의 대다수가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과 선호도가 지역과 위치의 선호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좋은 위치는 훌륭한 교통망, 좋은 학교, 커뮤니티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조용하고 교외 지역은 생각만큼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식해야 할 두 번째 요소로는 좋은 위치 또는 나쁜 위치가 영원히 그런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시, 마을, 심지어 교외 지역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낙후된 곳이 몇 년 안에 향후 떠오르는 곳으로, 간주되는 곳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예를 들어 보자면요, 잉글우드 지역이겠죠. 2028년에 LA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동네가 엄청난 가격 오름세가 있었었죠. 이렇게 위치를 평가할 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은 사항이 있는데요. 이웃이 지금 어떤 모습인 거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대형 업체가 저렴한 지역 근처에 사업장을 오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서 구매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하게 부유층 이웃은 그곳의 부동산에 이미 위치 가격이 포함있기 때문에 큰 투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럭셔리 주택의 가격 상승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위치의 5가지 요소는, 좋은 위치는 물론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요.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서 모든 요소를 갖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다음 요소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중심성인데요. 그 어떤 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도시든 살기로 선택한 곳은 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중심적인 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것은 위치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항상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오르는 곳이 중심이고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외곽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심성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생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중심의 축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다면 정말 성공 부동산 투자가 확실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이웃, 즉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는데 훌륭한 이웃이라고 함은 접근성이나 외관 및 편의시설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공통 요소가 있을 겁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도시의 주요 대중교통, 프리웨이 같은 게 있어서 진입이 편리하다든지 이런 것이 좋고요. 2개 이상의 이렇게 액세스가 있는 것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정경도 중요합니다. 조경이라든지 인근 공원, 커뮤니티가 있는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해당 지역의 주택이 시장에 남아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지역의 인기도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회전율이 빠르다면 이곳은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훌륭한 이웃에는 대형 마켓이라든지 다양한 스토어, 레스토랑 같은 중요한 편의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편리한 장소를 자주 찾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학교는 또 다른 중요한 시설인데요. 자녀가 없더라도 장래 집을 팔고자 한다면 좋은 학교를 찾는 바이어들이 많을 것이고요. 지역 학교의 등급과 집과의 거리가 모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전을 잊지 마십시오. 범죄율이 낮고 야외에서 이웃과 사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장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유형의 장소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설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학교, 병원, 대중교통 및 기타 시민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입할 때 새로운 공공, 상업 또는 주거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추가 주변 지역의 선호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고려하시라는 거죠. 한 가지. 부동산이 소방서나 병원이 이렇게 근처에 있을 때는 교통체증과 소음을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부지의 위치인데요. 집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있는 집이,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집이 번잡한 도로변이나 고속도로와 매우 가깝다면 싼 가격에 구입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팔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대형마켓이나 주유소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 옆이나 뒤에 서 있는 주택이나 또는 큰 교회의 근처와 또 주차 차량이 비정상으로 많은 거리에 있는 주택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좀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압선이 가까운 집도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와 반대로 멋진 전망이 있는 집, 카탈리나 뷰, 마운틴 뷰, 시릴라이프 뷰, 오션 뷰 같이 이렇게 뷰가 멋진 곳은 팔 때 좀 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집 자체, 그러니까는 집에 관한 건데요. 집을 이제 찾다가 보면 하우스 헌팅을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동네에 어떤 집은 좀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어떤 집은 업그레이드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렇지만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땅의 크기가 업그레이드가 안 집이 좀 더 넓어요. 그럴 때는 좀 더 땅이 넓은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땅은 그대로 항상 유지를 하는데요. 집은 감가상각을 합니다. 한 29년 정도, 27.5년 정도 하죠. 그래서 어떤 집을 똑같은 동네에 있을 때도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동네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동네에 몇 번 가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내가 그 동네 살고 있다라면 좀 좋은, 잘 알고 있을 테고 그 동네 커피숍을 가서 좀 앉아서 사람들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투자를 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동네에 좀 전문가를
하여를 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어떤 전문가는 모든 위치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걸러서 필터링해서 받아들이시라고 권유를 하고요. 이렇게 고려 중인 각 속성에 대한 위의 요소들을 잘 살펴보시고 가장 적합한 위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위치는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상당히 정적인 기준을 기반을 해서 이제 새로 집을 구입하실 때 이웃이 당신에게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편의시설, 안전한 거리, 좋은 학교와 같은 객관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투자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로케이션을 찾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로케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PD 남승이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요, 모기지 이자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감사합니다.